이번 대통령은 사실 역대급으로 힘든 대통령이에요. 예, 여기서 만약에 삑살이 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이게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완벽하게 우리는 또다시, 보세요. 남과 북이 갈려졌죠, 이념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이념의 고통, 그쵸? 근데 문제는 이번 대통령이 잘못하잖아요. 진짜예요. 근데 이 조그만 남한이 또 갈라져요. 옛날에는 잠재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아예 대놓고 갈라진다니까, 이제. 이번 선거할 때 보세요. 이쪽 빨간색, 이쪽 파란색. 보셨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까지 쪼개질 거야, 어디까지. 남북 하나의 결정체가 지금 계속 쪼개고 있어요.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질 거. 그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들이 건드리기 너무 좋죠. 일본이 건드리기 좋고, 중국이 건드리기 좋고, 미국이 건드리기 좋죠. 그쵸? 한마디로 갖고 노는 거야. 퍼핀 마스터가 되는 거야, 걔네들이. 피에로가 되는 거라고. 꼭두각시. 또 선동 지랄한다고 옆에 붙어가지고 또 뭐 빨갱이니 파랭이니 뭐 어쩌느니 감옥에 간다느니 5년 내내 그 지랄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똥은 다 우리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그 똥은 다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게 진짜. 뭐 지금 뭐 이재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 지금 우리가 이 브릿지, 역사의 브릿지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양쪽에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있는 그 트라우마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에 짓눌려 살아요. 우리는 지금 청산 과제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굳이 제가 열 가지, 백 가지 되겠지만 저는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르면서도 같아요. 진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은 아셔야 돼요. 고전 공부하시는 사람들만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역사의 진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진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조선시대냐, 대한민국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가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화폐에는 누가 있어요? 워싱턴이라든지 그 국가를 만들어낸 위인들이 있잖아. 문학가라든지 예술, 뭐 국가의 어떤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린 누가 있어요? 이율곡. 심지어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있어. 이율곡, 이율곡 신사입니다. 그렇죠? 5만 원 신사입니다. 5천 원 뭐 이율곡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태계이왕 선생님, 세종대왕. 위대하신 분들인 건 사실이지만 이거 조선시대 분들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북한엔 화폐에 누가 있을까요? 김일성 있잖아. 건국자가 있잖아요. 북한에. 일본도 마찬가지야. 나침의 소새끼가 오히려 오죽하면 일본 엔화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나침의 소새끼 소설가 아니야. 그쵸? 올라가 있다고요. 근대 인물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는 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자가 누군지를 몰라. 누구는 이승만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누구 박정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백번 김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창시자 누구라고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반으로 갈릴걸요. 자, 근데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한테 야, 준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을 세운,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네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이승만은 그거 봐, 이승만. 너는 이승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봤잖아. 이쪽 빨간 쪽에서는 다 이승만이야. 근데 이쪽 파란 쪽에서는 그 새끼가 무슨 건국자야. 그 개새끼 그렇게 나온다니까. 국물국 팔아먹은 새끼 이렇게 나오 진짜야.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실제로. 요번에 뭐 보수 동객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 대구나 TK 가가지고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게 보수냐 진보도 아니야. 보수냐 빨갱이냐를 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전두환이 독재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잖아요. TK에서 보수냐 아니냐의 기준은 전두환이 독재자냐 아니냐래요. 독재자라 그러면 빨갱이. 우리 건국에 기여한 사람이라 그러면 뭐야? 경제부흥하고. 그러면 보수예요. 왜냐면 TK 자체가 자신들을 보수로 인식하거든요. 맞죠? 예, 보수의 전당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분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건국 시조에 대해서 통일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있다 해도 누구는 백번 김구라 그러고 누구는 이승만이라 그러고 조선시대는 건국 시조가 누구야? 이성계, 이방원, 세종대왕. 줄줄줄 나오잖아. 이게 무슨 나라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싸우잖아. 그리고 그걸 부추겨서 국민들이 뽑아준 새끼들이 국민들을 또 노략질하고 그걸 서로 싸우게 하잖아, 막. 맞아요, 안 맞아요? 타고 싸우잖아. 광화문 내거리에서 북치기 장구 치면서 막. 그치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냐고. 일본도 안 그래. 그 말은 뭐다? 간단해요.
우리는 아직 조선에서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조선에서 해방될 수 있었나? 그 조선을 극복할 새가 있었나요?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했어. 고종이. 맞죠? 그리고 뭐가 시작됐어요? 뭐 하려 그러니까 식민지가 시작되죠. 식민지 40년 갖고 나니까 이게 쪽발인지 대한제국인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어쨌든 해방이 됐어. 아, 이제 새 생활이 맞다. 우리도 이제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딱 그랬더니 바로 뭐가 들어와? 전쟁이 시작되네. 6.25 전쟁이. 3년 동안 건 국토가 불바다가 돼요. 완전히 유린당해. 거기다 뭐 위에서 빨갱이 새끼가 찍어 눌러 밑에서 또 파랭이 새끼가 쳐올려. 정신이 없어. 민족 상잔이라 그러잖아. 서로를 그냥 잔혹하게 죽이는 홀로코스트가 만들어져요. 원수지간이래. 원래 같이 교류하던 사람들인데 빨갱이만 보면 이를 부득부득하는 서북 청년단들. 파랭이라 그러면은 자본주의에 아주 그냥 썩어 분들어진 맹아들. 이런 식으로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제 또 민주주의 좀 할까 해서 이승만 했더니 독재가 또 시작되시네. 독재만 20년이야.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민주주의가. 그쵸? 김문수라는 사람 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다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민주주의가? 서양이 거 그대로 입수한 거고, 서양인들은 몇천 년 동안 만든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조선시대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80년대까지만 여성들은요, 시집 가는 게 팔려가는 거야, 그냥. 거의.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조선시대에 대한 저항한 거예요. 제사 지내고 시집살이 해야 되고 지금도 시집살이 시월드라고 하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화폐가 누가 건국 시조인지 명확하게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될 수 있어. 있었거든 분명히 있어요. 없이 대한민국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북한도 김일성이 있잖아. 통일이 되면 누구를 해야 될까? 그 국민적 합의를 조선도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린 선배님들이 민주주의에 항거했다기보다는 징글징글한 조선에 항거한 거예요. 조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조선은 과거의 것이 됐잖아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왔잖아. 그치요? 이제 바꿔야지. 근데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저 김준우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리킨 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정이면 아직도 조선시대예요, 쟤는. 아직도 우리는 격상시켜야 될 인물이 세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건우나 김준우나 얘네들한테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돼? 백범일 수도 있고 이승만일 수도 있고 박정희인가? 뭐 이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세상 멍청한 교육이 줏대 없는 교육이에요. 지금 쟤네는 줏대 없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방황하는 건 지금 방황도 못해요, 쟤네들은. 방황이라는 것은 내 줏대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다. 내가 이 씨부랄 이렇게는 안 살고 내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방황이에요. 근데 뭐 해야 돼? 이쪽이야? 이상하네. 이건 방황이 아니라 뭐 헷갈리는 거야. 쟤네 김준호와 김건희가 이런 정확한 줏대 없이 저렇게 가잖아요. 100% 쟤네 이런 문제가 아니야. 뻔한 여러분보다 더 못난 어른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지금 연애나 하려고 그러면 다 조선시대로 돌아가. 이게 뭐 하자는 이거 지금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 의식이. 남녀 7세 부동석이 나올 판이야, 잘못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극복해야 돼요. 조선시대에는 위대했다를 가르치는데, 그건 과거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 화폐에 더 이상 세종대왕님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이시지만 더 이상 그분이 여기 화폐에 올라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계셔야지. 역사책이나. 두 번째 우리가 청산해야 될 과거는 뭘까요? 아까 식민사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식민사관. 이건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잡으세요. 자, 식민지가 됐어요. 조선이 청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청산이 안 됐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뚜렷한 건국에 대한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국에 명확한 주체성이 있어야 식민지 이후에도 뭐가 돼요? 식민지도 안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이후에도 분명히 친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청산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건국 시조가 이승만인지 백범 김구인지 애매해. 거기다 미 군정이 들어와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관공서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무려 7, 80년 동안을 어때요? 윗자리로 다 올라가요. 지금도 여러분들 교수, 법조계, 정치 물건내면 친일파들이 거의 여러분들 7, 80이에요. 역사책도 전부 식민사관이고. 맞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잖아요. 아, 식민사관.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식민사관에 대해서 역사 청산이 안 되니까 지금 똥 치우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똥덩어리들이. 가장 명확히 쓸 때가 언제야? 프랑스나 이런 애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범범들 처단할 때가 가장 명확히 쓸 때야. 그쵸? 그땐 다 살아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때 처단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 다 죽었어요, 지금. 이완용 살아있어요? 을사오적 살아있냐고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은 그거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 지금까지. 가평 땅 대부분이 이완용 거라며. 이완용 정들 거라며. 그래서 생각해봅시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역사가 어떤 걸 우리 젊은이한테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야, 대충 살아도 이완용처럼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우리가 똥 치우게 생겼어요. 근데 이 똥을 치우려니까 북치북치 붙어 있어가지고 더 많은 돈과 비용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청산 안 하고 김준호하고 김건희한테 넘겨주면 쟤네들은 청산 자체에 대한 의지를 완벽하게 상실해요. 그럼 괜찮지 않냐? 친일파들 많아진다고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잘 살까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뭘까요, 여러분? 꼬는식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줄까요? 안 줘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사회는 분열하게 되고,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이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일파 다 잡아가지고 숙청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교육을 시키면 돼요. 우리 이런 역사를 살아왔다. 지금 안 시키잖아, 교육을. 그쵸? 교육을 시키면 지금 친일파 잡아내가지고 목 쳐다내고 이거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 사돈의 팔척까지 다 엮여 있어. 내 사촌이 친일파일 수도 있고, 이완용 셋째, 뭐, 3대 손일 수도 있어. 그거 뭐 어떻게 다 찾아낼 건데. 모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단순히 창씨 개명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친일을 하는 애들 있잖아. 이광수라는 우리나라 역대급 문호가 있잖아요. 유정, 무정을 쓰고. 그쵸, 여러분들? 그쵸? 그 사람 친일파였잖아.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천황에게 목숨을 바쳐라. 젊은이들이 그거 듣고 다 황당해했잖아요. 변절자.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 친일파의 유정, 무정이 교과서에 실려 안 실려요? 실리잖아. 근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도 안 실려요. 교과서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산당은 나쁜 건데 알겠는데 그럼 친일파는 좋은 거야? 똑같은 문학 작품인데 친일파는 실리고 공산당은 안 실려. 못 실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김준호, 김건희, 내 말 이해하니 니네들 지금? 잘못된 역사잖아요. 그치요? 편파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뭐야? 이미 이 세대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컷 좋고 우리는 이 친구들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론화돼야 되겠죠? 그래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스쿨이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돌봄 교사들한테 세상에 자격증 부여하려면은 이승만, 박정희가 우리의 초대 멋있는 거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인정해야만 돌봄 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암암리에 밑바닥을 하는 이 새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내 애가, 국민학교 다니는 내 애가,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그런 사상 배워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쟤네들 제정신 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또 북이나 치고 있겠지? 북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가 식민사관이에요. 이거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간단해요. 이거는. 가르치면 돼요. 그래 왔다라는 걸 가르치고 인정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놈들이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이놈들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설치게 할 수 있다고요. 못 설치면 어떻게 돼요? 자생력이 떨어지면 소멸돼요, 그냥. 교회가 사이비를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사이비를 막 감옥에 가두고 막 협박하고 흑대하고 그럼 사이비가 사라지나요? 종교는 고통을 먹고 자라요.
감단에 어떻게 하면 돼, 김건희? 사이비 종교를 없애는 방법. 돈 안 내면, 돈이 없으면 돼.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들한테 돈이 안 모이면 너는 사이비 교주들이 아, 저는 돈 안 받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사이비 교주가 아니지, 그치? 사이비 교주의 목적은 돈인데, 그치? 어, 돈만 안 내면 돼.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천국으로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안 모여. 그거 와야 돼, 바로. 여러분들 그럼 뭐야? 결국 돈 때문에 모인 거잖아, 이거. 그렇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간단하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 자생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식민사관에 대한 의식을 가르치면 돼요. 식민사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식민사관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르치면 돼요. 지금 우리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면 식민교육을 받는 게 어떻게 돼요? 점점 뿌리가 말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음. 조선의식이나 권위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와닿는 게 있는데 식민사관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몸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식민지라는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사관의 근원은 뭐냐면 노예들끼리는요 절대 같은 편이 되질 않아요. 주인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노예들끼리는 서로를 무시해요. 자기 윗사람한테는 또 잘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옆사람, 자기가 동급인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이게 노예상황이에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을 거야, 이런 사람 주변에. 쭉 나쁜 거예요. 이거. 윗사람한테는 당당해야 되고, 옆사람에겐 친절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건 매너야, 매너. 근데 우린 반대로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디 나라나 다 있어. 근데 유독 심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게 그 식민사관 때문에. 왜? 식민사관이라는 게 뭐야? 일본 놈들이 총칼 가지고 꽉 눌렀잖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서로. 어떻게든 저 새끼 잘 보여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고발해야 되고, 배신해야 되고. 그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어. 그치? 근데 그거를 청산한다는 건 뭐야? 그랬던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그들을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야. 처벌이라 그러니까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땐 다 친일파였어. 이완용만 그런 건 아니야. 그치? 하지만 민족을 팔아먹을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네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너희 가족들 다 죽을 수 있어. 그럼 신사참배 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창씨개명도 해야 돼. 각기 마성으로 바꿔야 돼. 그치? 그건 용서가 되는 거야.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게 있어. 거기까지는 용서가 돼. 그런데 굳이 내가 나를 억누르는 저 새끼들한테 잘 보이고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동료들까지 팔아먹는 새끼들이 있었어, 없었어? 그런 새끼들을 처단을 하는 거야. 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근데 그걸 안 처단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저렇게 해도 되네. 라고 우리 마음속에 인식이 된 거야. 그러면서 해방이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저 새끼가 아직도 살아있어? 아니, 저 일본 저 앞잡이 새끼가 저기 경시청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새끼가 어떻게 아직 저 유지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빨갱이 사상이 더 강해지는 거야. 저런 새끼 주청으로 찔러 죽여야 돼.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빨갱이 사상이 더 급속도로 더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주들이라고 해서 걔네들을 또 찾아서 죽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자식들, 그 지주라든지 그 친일파에 했던 애들은 어때? 밑에 자식들은 저 모성으로 있던 새끼가 또 칼로 좀 죽창으로 찔러 죽이네. 저런 개새끼리 그리고 남아해가지고 서북청년단 만들어가지고 또 빨갱이라 그러면 또 조져대는 거야. 아작을 내는 거야. 그래서 4.3 사건으로 가고 여수순천으로 가고 다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역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게 그 해결되지 않은 역사, 거기서 죽고 죽이는 그 역사의 한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DNA 속에 지금 잠식돼 있어. 그리고 울분이 터지는 거야. 저 새끼도 저러는데 나라고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속은 열인데 그렇게라도 살려니까 세죠. 욕하고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쪽발이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니들끼리 잘 싸워봐라. 우린 갈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 대신 싸우라고 정치판에 내보냈더니 이 새끼들이 국민들을 여론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이 또 싸우게 만들잖아. 이게 식민사 간의 후예들이야. 이 새끼들이 쪽발이 새끼들이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 돼서 권력의 양분화, 권력의 이양을, 저기 어떤 분립을 위해서 서로 싸워놔야 되잖아. 나쁜 건 지적해야 되고. 그건 지들이 하면 돼. 백성들은 살기 바쁘잖아. 근데 이 새끼들은 앉아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백성들을 싸우게 하고 있어, 지금. 영남, 호남 뭐 이러면서. 그래, 안 그래? 이 새끼들 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똑바리 새끼들이 우리한테 했던 일이야. 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간단해. 조선의 유지들, 뭐 이광순 이런 애들 있지? 그 유명한 애들, 계속 회유를 해가지고 돈 더 줄 테니까, 찬자리 줄 테니까, 귀족짝이 줄 테니까, 야, 우리하고 같이 손잡자. 그럼 내가 저택 똥덩어리게 살게 해줄게, 내가, 너 하나는 내가. 근데 그것도 좀 있는 놈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 러브콜도 안 와. 뭐 이광수 정도 돼줘야 되는 거야. 그치? 딱 쳐가지고 어떻게 돼? 걔네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믿었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 아니,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반기가 올라오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야. 조선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야. 조선 사람들을 혹독하게 괴롭힌 사람들의 90%는 다 누구들이다? 일본 사람이 아니라 친일파들이야. 우리끼리 싸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크게 고통받는 것은 쟤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물고 뜯으면서 싸는 거야, 지금. 이게 식민사관이야, 경무야. 식민사관의 근원은 뭐다? 니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야. 내가 너하고 김준우랑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은 간단해. 내가 한쪽 편만 들면 돼. 야, 김준우, 너 뭘 해도 그러는 거야. 야, 김준우,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 병무 잘했어. 좋았어. 또 뭐 하면, 야, 준우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병무는 역시 센스가 있어. 그럼 그런 절로 원수가 돼. 다 간단해, 아주.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식민사관이야. 지금 우리 정치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거를. 그렇게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거야. 그치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 친절하고 잘 지내려고 그래. 그래야 그걸 조장하는 새끼들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독재청산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TK에서 보수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전두환이 독재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독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직 독재 시절에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회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그다음 군대, 여러분들의 집, 가정. 여기는 이미 독재의 잔재가 쭉 깔려 있어요. 여러분 독재의 잔재가 뭔지 아세요? 권위주의예요. 나 아니면 안 돼요. 내 말 안 되면 안 되는 게 독재의 잔재예요. 여러분들 68 운동 일어날 때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대학에서. 옛날엔 대학 교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존경하고 영광스럽고 학식이 높으신 무슨 조현식 교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68 운동 끝난 다음에 68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불렀어요? 무슨 어, 고귀하시고 학식이 높으시고 뭐뭐 하신 교수 우리 조현식 교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다? 미스터 현식, 미스터 조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 권위주의에 대한 철폐예요. 권위주의. 물론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내 이름 함부로 부르면 뒤진. 어?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현식아 이랬다가는 알지 그냥. 그건 아니고 그만큼 독재의 상수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왠지 아세요? 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40년 독재가 50년 독재 여러분들 식민지 40년보다 더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같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게 91년도에 93년도 4년도에 맞죠? 93년도 4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럼 저도 독재 시절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독재의 잔재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바로 잔재해 있어요. 그러면 나 이전의 선배님들은 어떨까요? 독재에 한 거였지만 그들도 독재의 향수 속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50년 독재를 했다고 우리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재의 향수가 여러분들 지금 교육에 그대로 잔재해 있다고. 권위주의. 엄청난 권위주의. 우리나라 권위주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물론 일본도 권위가 심하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근 100년사를 봤을 때는 유럽하고 비교를 봐야죠, 그렇죠? 거기랑 비교했을 때 권위주의라는 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대학 다니신 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대학원까지 다녀봤거든요. 어떨까요? 대학을 다니면 권위주의를 살짝 느껴요. 근데 대학원을 들어가잖아요. 거의 군대입니다, 군대. 논문이 안 돼요. 학문을 하는 곳은 교수와 학생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곳이지 권위적이 되면 안 돼요. 학문이 권위적인 곳에서 어떻게 창의력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심지어 박사들이 또 그래. 그 짓을 해요. 석사들한테. 내가 석사 할 때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교수가 연구비 삥땅 치려고요. 그것도 좋은 대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수증 모아오라 그래요. 저 세운상가 이런 데 가가지고. 박사하고 석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수증 수집하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대학원이야, 여러분. 그리고 말 잘 들어가지고 논문 쓰면 통과시켜주고. 이게 뭔지 아세요? 독재예요. 독재의 잔재예요. 그 애들 몰라요, 이 친구들을 근데. 그래서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자기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요. 그래놓고 그 독재 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왕년 얘기 꺼낸다고. 그게 비합리적이고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한 청산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야, 김준호, 이거 공감해, 안 해? 공감돼요. 공감되지? 네가 풀어야 할 숙제야. 아, 저걸 어떻게 풀어요? 너 그거 못 풀면 너 노예야. 노예로 살아야 돼. 내 말이 거짓말인지 살아봐. 너는 돈 벌고 그러면 네가 자유로울 것 같지? 돈 많은 노예도 많아. 다 나처럼 느끼진 않겠지만 내가 아는 한 정말 이 돈이 이 물성은 노예로 만들기 딱 좋은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니까. 얼라버려 살지 말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인간이 젊음을 너무 미화시키는 거야. 우리에겐 주어진 숙제들이 있어, 다. 인간에게는.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럽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신구가 다 모이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요. 나이가 한 60 좀 안 되신 분, 60 좀 넘으신 분이셔. 근데 이분은요, 딱 얘기하는 순간 조선시대의 베이스 속에 식민사관의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독재의 권위를 그대로 택지하신 분이에요. 어떨까요? 어허, 아직도 이런 쓴 놈들이 있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의 내가 누구의 10대 손인데 이런 분의 식민사관 속에서 노예 근성은 그대로 있어. 젓가락질 좀 더 배웠어야 돼, 조선 새끼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이 단단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이거 막 이런 어떤 왕권 신수설이 아직도 떨어져 가시지 않으시는 분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앞에서. 대처 능력이 내가 안 되더라.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뭔지 알아? 선생님, 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어. 야, 이건 개그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매스를 들이대야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매스를 어디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부터 해야 돼? 식민지부터 해야 돼? 독재부터 해. 그런데 돈 없다고 돈 좀 벌고 싶다고 왔어. 야, 이건 뭐 진짜 웃지 마세요. 되게 많아요.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축적된 것이 있잖아요. 역사라는 건 축적되는 거잖아. 그쵸? 그것을, 그 똥덩어리를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그 자체가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고전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존속하게 하고 해서 지금까지 싸워온 독재와 싸운 사람이 있었어요. 독재와 싸운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요. 고문당하고, 그쵸? 어? 성불구가 됐잖아, 우리 천상병 시인은. 그리고 식민지 독립운동을 할 싸운 전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열사들이. 윤봉길, 안정환이 왜 나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안중근 의사. 그쵸, 여러분들? 웃지 마. 사람은, 실상은 무서워. 그분들을, 얘네들이 읽어주면요, 하루 종일 흘려요. 얼마나 치열한 그 물론 민주항쟁 하신 분들도 위대하시지만, 독립운동 자체는 여러분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어 죽고, 맞아 죽고, 태워 죽고, 조선시대를 극복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국론이 분열되는 건 국회의원, 저기, 정치하는 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들이 권력이니까. 왜 백성들까지 쌈박질을 하고 있냐는 거야. TK가 어쩌고, 광주가 어떻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은요, 이 세 개를 연결시켜야 뭐가 된다? 올바른 통일이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연결시키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다시 말씀드리고 간단합니다. 가르치면 돼요. 지금 세대들한테.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물성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이걸 가르치면 돈의 주인이 된다. 이 시대를 올바로 말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노예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저 젊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저들이 이 세계의 주인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쇼잉 안 해도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문제는 숙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숙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극우가 돼요, 젊은이들이. 극우가 돼요. 왠지 아세요? 극우의 특징은 뭐냐면은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무엇을? 이익을. 너희 이러면 권력을 얻을 수 있어. 너희 이러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계로 들어와. 그럼 바로 들어가요, 젊은이들.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양아치가 됩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양아치가 돼요. 그리고 대기름 흐르는 늙은이가 돼가기 시작해요. 저 잘생긴 진준우, 저 잘생긴 김건희가 대기름 줄줄 흐르는 늙은이가 돼가요. 저 애들이 지금 그 혐오하는 뱀같이 징글징글한 어른이 됩니다. 나라가 좁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치독해져요. 그 예뻤던 얼굴들이. 그 징글징글한 늙은이가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요. 돼서는 안 돼. 멋있게 늙어야지. 그렇지?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이 배우려고 청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돈을 줘야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룸사롱이냐? 그치? 팁 줘야 모이는 게 아니라 어때? 나의 덕성과 인성을 가지고 모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100살이 돼도 모여 그러면. 근데 걔들은 질질 흘려서 권력에 아부하고 그 지랄하고 싶어? 그게 극우가 너희들을 선동하는 거야. 알겠어?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젊은이들이 이 세 가지 숙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젊은 시절에. 책도 읽어야 되고, 사유도 해야 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되고, 그쵸? 개성을 길러야 되고, 배짱을 길러야 되고, 많아, 할 게. 젊은 시절에 돈보다 해야 될 게 더 많아.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건 싹 무시하고, 비트코인 한다 그러고, 부동산 투자한다고 임장인지, 생매장인지 그거 하러 다니고. 야, 그런 인간이 늙어서 뭐가 되겠어? 따라서 해봐. 획제, 어천, 무소도야. 두 사람 따라서 해봐. 획제, 어천, 무소도야. 제 어떤 무서워요. 이게 누가 올려줘. 외워, 알았지? 내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거야. 내 평생의 좌우명. 뭐다? 이거야. 획죄 어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무소도야. 빌 곳이 없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이게 내 평생의 좌우명이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들은 말이야. 내가 잘못을 했는데 숙제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안 해둔 거 빤히 안 돼. 선생님들은 다 알잖아. 원래 안 하는 새끼잖아, 내가. 그치? 근데 내가 맞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환하게 밝으신 분이야. 내가 초등학교 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분이셨어. 근엄하시고 인품이 있으셨어. 그때 그런 분들도 계셨어. 나를 종아리 한 차례 딱 때리시고 끝나고 나서 나를 딱 부르더니 그러는 거야. 현식아, 따라서 해봐. 획제 어천 무소도야. 획제 어천 무소도야. 이렇게 했지. 국민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알았니?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안 돼. 숙제 안 해오는 건 괜찮아. 너 앞으로 숙제 안 해도 내가 안 때릴게. 하지만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제 머리를 사로잡았어요. 그때의 부끄러움과 쪽팔림과 그 치욕스러움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을 오글거리게 만들어.
그게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선생님, 놀래라, 진짜. 어서 훅 들어와, 이렇게. 말해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뭐야? 아, 내가 가르쳐 줘서 한 얘기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천명이라 그랬잖아, 천명. 하늘의 명은, 천명은 뭐야? 백성의 마음이란 말이야. 왕으로 치. 그 하늘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뭐야? 남편에겐 부인이 하늘이야. 부인에겐 남편이 하늘이야. 친구도 서로가 하늘이야. 그들의 언어를 잘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천명이야.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의 무리에서 어디로 갈 건데? 그치?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되고, 속이지 말고, 그치? 뒤통수 치지 말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사기치는 애들 사기치고 돈 벌잖아. 돈은 버는 걸까? 하늘의 죄를 짓는 거야. 하늘의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때까지 짐승처럼 살아요. 그게 죄야. 죽어서 받는 벌이 아니라 살아서 받는 벌이야. 얼마나 그 마음이 얄팍하고 불안하고, 그치? 어, 그렇게 살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명이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당당하게 살아요. 젊은 시절은 배짱과 용기, 모험과 로맨스. 그게 생명이야.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 가서 기대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고,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험이야. 로맨스라고. 로맨스는 어디서 꽃 피는지 알아?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에서 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 이것을 내가 극복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로맨스가 피어나기 시작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어떤 여자랑 눈이 딱 맞았을 때, 어때? 마주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인간을 평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근사하게 만드는 줄 알아? 그게 인간의 품격이야. 근데 젊은이들한테 그걸 지금 우리가 다 죽여놨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조선시대 극복해야 돼. 이건 우리의 또 다른 로맨스야. 이걸 극복했을 때 맞이는 뭐야? 새로운 조선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만들어가. 간단해. 너희들이 하면 돼.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의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져. 두 번째, 식민사관을 극복하잖아? 그럼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 세 번째, 독재를 극복하잖아? 권위적인 인간이 돼. 권위주의가 아니라. 너희를 따른다니까.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돼. 품격이야, 이게. 지금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물밑 작업을 해야 돼. 겉으로는 백성들을 먹인다고 그러고 아니, 못해. 힘들어, 이거.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쉽겠어? 하지만 밑으로는 이걸 움직여야 돼.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아니, 너희들한테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무식하지만 그렇게 살아봤더니 괜찮더라고. 할만해. 그리고 재밌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이제 알겠지? 나 해봐봐. 그럼 시험에서 하면서 해봐. 안 되면 엄마 탓해. 알았지? 내 탓하지 말고.